자, 여러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통 전략. 그래서 유통 전략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스 그냥 유통에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유통 전략에 들어가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커피숍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몇백 미터마다 아니면 혹은 1km마다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하나씩 둘 것이냐. 쉽게 하면 어떤 거예요? 소매점에 관련되니까 판매점이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커피를 원두를 어떤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해 갖고 들어올 것이냐, 그 유통망에서 무엇을 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통 전략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게를 뭐 위치를 하는 거, 온라인으로 뭔가를 파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유통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됐고, 근데 병원은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기관은. 다음에 이제 촉진 전략 있죠.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는 마케팅들은 주로 요 촉진 전략하고 첫 번째 제품 상품 전략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촉진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드버타이징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예, 세일즈 프로모션이라 해서 세일즈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쉽게 해서 뭐 이거는 원래는 이제 프로모션 전략 중에서 뭐 판매 촉진 그냥 프로모션 전략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퍼블리시티라 그래서 그 이제 홍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차이점을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퍼스널 세일링, 그래서 어떠한 인적 판매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광고나 뭐 판매 촉진 전략이나 홍보 전략이나 뭐 인적 판매나 이렇게 되는데 심플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광고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 광고라는 전략이 있어요. 자, 원래는 광고 전략도 풀링 스트래티지, 뭐 푸시 스트래티지라 해갖고 그 당기는 전략이죠. 예, 그래서 어떠한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그러니까 어떠한 광고를 만들어서 그 광고가 이렇게 쭉 바깥으로 쏴줘 갖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해주는 광고가 있는 반면에 어떤 광고는 그러니까 제품의 정보를 막 알려주는 광고가 있는 반면에 풀링 스트래티지라 해갖고 당겨주는 광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보여주지는 않는데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찾아보게 만든다든지 대기업들이 주로 그런 광고들을 많이 쓰거든요.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광고긴 한데 이제 그런 광고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광고도 다양하게 나눠져요. 원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고라는 것 특징은 무엇인가 핵심은 딱 한 단어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호객이에요. 호객행위예요. 광고는. 되게 심플해요.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호객 끌어들이는 거예요. 광고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되나요? 파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호객 행위를 하는데 정보를 줘서 호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호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제품을 살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인식의 증가니 신뢰성의 증가니 등장하죠. 뭐 중요성의 증가니 결국은 뭐예요? 매출 증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엇인가 고객들한테 우리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여주죠.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 광고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풀링 이제 스트래티지인데 당겨주는 전략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건을 더 사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죠. 예, 그런 게 광고예요. 자, 그 다음에 광고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이제 퍼블리시티로 한번 들어갑시다. 자, 퍼블리시티는 광고 대놓고 하는 상업 광고는 아니에요. 상업 광고는 아닌데 퍼블리시티는 이제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 어떠한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아니면 TV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 있죠. 근데 그게 광고는 아닌데 홍보잖아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의원 원장님이 그 무슨 옛날에 했었던 뭐 스폰지인가요? 스폰지가는 실험이고
있었잖아요. 뭐 건강에 관련된 거 있었죠. 예.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라든지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예요? 홍보죠. 직접적으로 우리 한의원을 이용하세요. 한의원이 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데 칼럼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퍼블리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고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광고는 아예 의도를 갖고 있어요. 타겟이 있단 말이에요.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그 타겟한테 우리 제품을 사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전략이라면은 퍼블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중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이것을 퍼블리시티라고 하고요. 잠시만요. 그 제가 책에서 뭘 하나를 조금 갖고 올게요.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 보시면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셀링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잠시만요. Sales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s. 네, Publicity와 Public Relations 말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쓰긴 했다. 보통 이렇게 쓰지가 않아서 좀 이상해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여기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자꾸 의심스러워서 조금 이 원본 이렇게 두권 책이 있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데 그 광고하고 홍보는 보통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일스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을 보통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 표현을 썼나 해서 좀 궁금해서 썼는데 그거보다는 퍼스널 셀링이라는 표현을 쓰던 여기서 있죠. 혹은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교재에 따라 다른데 책에서 조금 애매하게 쓴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했는데 판매 촉진이 애매한 거라 조금 지워버리고 그냥 다이렉트 마케팅 아니면 다이렉트 셀링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인적 판매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파는 거예요. 세일즈 행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판매 촉진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쓰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써갖고 좀 이상해갖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진 전략 보시면은 광고나 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 홍보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어드버타이징 앤 뭐 퍼블릭 뭐 릴레이션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보통은 경영에서. 그러다 보면은 큰 범위에는 들어가죠. 그래서 광고라는 거는 뭐 TV나 라디오나 잡지나 신문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요. 결정을 내리게 하는 단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 쉽게 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이 제품 인지 단계예요. 인식 단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품을 알아야 되겠죠. 제품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정보 단계가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구나. 있고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서치 단계라 해갖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었고 정보를 구하는 단계죠. 정보를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정보를 구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세 번째는 얼터너티브 초이스라 해갖고 대안점이죠. 대안적 탐색에 관련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내가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다른 제품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안점을 대안점을 탐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네 번째 단계가 그 다음을 넘어가면은 제품에 대한 어떠한 그 신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 이 제품은 사도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 첫 번째가 인식을 했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얼터너티브가 아니라 세 번째가 그거죠. 그 제품에 대한 어떠한 죄송해요. 세 번째가 얼터너티브이고 맞아요. 네 번째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제품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살지 말지 purchasing 단계라는데 진짜로 지불하는 단계가 있고 지불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purchasing 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품을 살 때 우리가 그냥 툭 사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단순하게 그 제품에 대한 것을 일단은 브랜드나 제품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브랜드 이름을 들어봤으면 이 제품이 무엇하는 제품이다 정보를 알죠. 그리고 이 제품 말고 딴 걸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 알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가 각인이 돼요. 알고 있는데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을 사는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광고가 인식 단계에 필요한 광고가 있고 이미 사람들이 그러면 광고가 제품에 대해서 인식만 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이미지가. 그러면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해요. 혹은 사람들이 제품이 그런 브랜드나 제품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굳이 사고 싶지는 않아. 그럼 그 단계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까지 다 만들어놨지만 사람들이 사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게 만드는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그냥 인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인식은 제일 첫 단계인 것뿐이고 여러 단계를 중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현혹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광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홍보부터 할게요. 방송이나 어떠한 인쇄 매체를 통해 갖고 그 사람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병원에 관한 내용을 뭐 기사화한다. 이 객관적인지 객관적이지 않은지는 그건 잘 모르는 거고 중요한 거는 방송이나 인쇄 매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광고라는 어떠한 돈이 들어가서 목적성을 띠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그 광고 채널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갖고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이니 인적 판매니 그런데 뭐 이거를 이제 세일링으로 다 묶어요. 그러니까 세일즈로 다 묶어요. 세일즈로 묶는데 사람이 직접 판매를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샘플이나 판촉물이나 뭐 이벤트를 통해 갖고 상품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식들도 있고요. 판매 촉진. 뭐 여기서는 이렇게 썼을까 그냥 앞에서 제가 넘어갔는데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부딪혀가면서 판매를 읽어 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에서는 보통 어떻게 할까? 의료 서비스에서는 의료 광고라는 수업도 제가 옛날에 하긴 했는데 의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할 수 있는 매체도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만 아니면 다 가능한 게 광고예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뭐 LG하고 삼성하고 뭐 냉장고 용량 갖고 막 소송 걸고 싸우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선 과장 광고들도 많았거든요. 아반 옛날에 엘란트라라는 자동차가 포르쉐 911을 아우토반에서 제껴버리고 막 따봉하고 막 이런 광고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과장 광고잖아요. 누가 현대 엘란트라가 포르쉐 911보다 그렇게 잘 달린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뭐 좋다라고 광고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광고에는 과장 광고 그리고 저기 비교 광고 이런 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어느 정도 광고에서는 오케이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의료 쪽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죠. 객관적 정보만 전달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정보만 전달하는 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홍보 같은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TV 출연이라든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널에다가 글을 쓴다라든지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샘플이나 판촉물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경우 이런 건 피부과 같은 데서 하는데 요것도 이제 그렇게 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세 번째 퍼스널 셀링이에요.
세일링이네. 나 발음이 자꾸 배 타는 것도 아닌데. 퍼스널 셀링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인이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해주는 어떤 상담 실장이나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이 인적 판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제품별로 중요시되는 촉진 전략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의료 쪽에서는 이 홍보 쪽하고 이런 인적 판매 쪽인 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서비스 촉진 믹스의 장단점 있죠. 뭐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신속하지만 메시지 통제가 뭐 가능하고 뭐 하지만 단점은 정보의 양이 제한이 있고 효과 측정이 어렵고 뭐 쭉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도달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있긴 있지만 일단 광범위하게 막 광고를 하죠. 예. 비용 자체도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뭐 어떤 매체를 쓰냐에 따라 틀리겠죠.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도 무엇인가 그 샘플을 나눠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쓴다. 뭐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방식이에요. 인적 판매 같은 경우는 뭐 개별 고객한테 비용은 넘어가셔도 돼요. 광고도 엄청나게 비쌀 수가 있고 또 엄청나게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적 판매도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신 중요한 거는 인적 판매는 굉장히 특정화되어 있는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뭐 홍보 같은 경우에든 광범위하더라. 뭐 무료 유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치 않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병원의 진정한 홍보는 무엇인가? 어렵죠. 왜냐면은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일반적인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회사에서 활용하는 어떤 사기업에서 활용하는 어떠한 홍보 전략을 갖고 들어갖고 적용을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제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라요. 뭐 의원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적 판매에 관련된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다르죠. 피부과냐 아니면은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차홍 헤어라든지 뭐해서 피부과가 같이 뭐 음악하면 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메이크업 하는 분들, 그리고 머리 하시는 분들, 그래서 미에 관련된 이미지로 다 통합을 해서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병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이 사람들의 그 외부에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뭘 해줘요? 커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해요. 실제로 뭐 청담이라든지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명한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러한 유명 헤어샵하고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들하고 콜라보로 일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원도 어쨌든 의료기관이잖아요.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데들하고 손을 같이 많이 잡죠. 예. 그러면 그들의 이미지가 같이 얹혀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병원하고. 뭐 그러한 것들도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전통적인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모션 전략보다는 제품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서 뭐 수술이 되게 잘 된다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입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써내서, 혹은 실장들의 어떤 능력,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 올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죠. 옛날에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한동안 한국에 의료관광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제일 힘이 셌냐 그러면은 중국 미용실 아줌마가 힘이 제일 셌었습니다. 왜요? 그 아줌마가 사람을 끌고 오죠. 우리 미용실에 있는 원장님이 우리가 한 달에 우리 중국인 성형 수술이나 피부과 환자들 100명씩 내가 대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뭐 70을 줘. 30은 병원비 이외에 인당 우리가 병원비 얼마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내가 부르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쉽게 해서 병원에서 50만 원 받으면 본인이 사람 데리고 오는데 판매 상품을 100만 원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50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10년도 넘었, 10년 정도 됐나? 자,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비싼 돈 주고 뭐 광고를 한다든지 어떠한 뭐 판매 촉진 전략을 한다든지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가장 강력한 프로모션 전략은 인적 판매예요. 얼마나 중국의 미용실 원장님을 잘 알고 있냐가 핵심이죠. 네. 그렇게 해서 계약만 맺으면은 한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품의 그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프로모션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광고가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몇몇한테만 할 수 있는 인적 판매가 제일 약한 프로모션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제품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의료 이제 서비스 마케팅의 확장, 그래서 뭐 브랜드 경영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브랜드가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병원 같은 데들도 이제 우리가 뭐 FOP 전략이든지 뭐 이렇게 마케팅 전략 알겠는데, 그 마케팅 전략에 결국은 우리 병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포커스를 두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브랜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많이 내려내요. 근데 그거는 모든 제품들이 거의 그래요. 보통 그렇게 이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브랜드 쪽에 중요한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거를. 자, 뭐 쉽게 얘기합시다. 36서울병원 브랜드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쭉 물어보면 대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두유 얘기를 해요. 콩, 두유. 그냥 브랜드가 어때요? 두유의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삼류서울병원은 그 서울병원이라는 브랜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두유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가 두유야.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은 어때요? 삼성이에요. 브랜드 이미지가. 뭐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게 뭡니까? 두유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삼육서울병원에 뭐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무엇인가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촌스럽고 할아버지들이나 가는 것 같고 올드하고 이런 게 브랜드에 녹아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두유라고 찍었으니까. 그럼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강남에 있고 삼성 붙어 있고 뭔가 최고 삼성이면 세계 뭐 한국 1등 세계 1등 병원 무엇인가 세련되고 좋고 최첨단이고 뭐예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브랜드 경영. 현대 아산 대기업 현대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들어왔죠. 근데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가 삼육서울병원보다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 못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 증거를 대라. 학벌면에서 뭐 떨어지냐? 학벌이 좋다. 학벌도 비슷해요. 별 큰 차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서울대병원이야. 그렇게 치면은. 자, 그러면 무엇을 갖고 할 거냐? 의료 장비냐? 정확히 어떤 의료 장비가 얼만큼 내가 쓰지도 않는 의료 장비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브랜드로 둘이 뭉실하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삼성이 반도체는 잘 만들고 핸드폰은 잘 만들지언정 의료 서비스를 잘할까? 원래는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객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도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지 병원하고는 뭔 관계가 있을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치면은 의료기관의 어떠한 역사로 치면은 한국에서는 삼육서울병원, 그 신촌세브란스, 서울대병원이 3개가 가장 탑이죠. 그렇게 치면 뭐 저기 성모병원까지 하면 4개 정도가 오랜 역사를 지닌 걸로 치자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이다.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가장 큰 거는 브랜드라는 힘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브랜드와 정의와 구성 요소를 보시면 기업의 궁극적인 마케팅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 브랜드에 대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호의적인 인식과 태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긍정적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비롯해서 심볼, 캐릭터, 슬로건, 뭐 패키지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브랜드 보면은 이름도 있고, 심볼 있죠. 그리고 캐릭터들도 가끔씩 등장하고 슬로건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세계 1등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진심으로 뭐 교육하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은 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브랜드를 딱 보시면은 어떤 무형적 가치가 아니라 무형적 가치긴 한데 심볼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어떠한 유형화된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현실에서. 자, 그러면은 브랜드 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산 기술의 발달로 상품 간의 품질 차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제품들 간의 어떤 좋고 나쁜 거를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로서 보통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어떠냐? 제품의 퀄리티가 거의 상향 평준화돼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원래는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제품으로서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무형적이라든지 어떠한 이미지를 투영을 시켜갖고 사람들한테 이 등급을 지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브랜드라는 겁니다. 자, 브랜드라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이제 브랜딩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브랜드라는 거는 단순하다. 동일한 제품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이 있어요. 가죽 가방이 있는데 하나는 샤넬 마크가 붙어 있고 똑같은 문양인데 샤넬 마크가 없다라고 칩시다. 없을 때 그러면 어떤 게 비싸게 팔리겠어요? 똑같은 걸로 만들었지만 당연히 샤넬 가방이 비싸겠죠. 왜요? 샤넬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샤넬 마크 값인데 왜 그러면 샤넬 마크를 사람들이 구매하냐? 샤넬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고급스럽고. 그런데 브랜드는 그러면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쉽게 해서 동일한 제품이 어떠한 브랜딩화 시켜서 팔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집착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심플하죠. 10만 원에 팔아요. 브랜드가 없으면 10만 원에 팔 제품을 강력한 브랜드를 형성하면 100만 원, 300만 원에 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왜냐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그 제품을 농축시킨 이미지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품을 구매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식을 하고 비교를 하고 막 따져서 사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인볼브먼트, 신경 쓰는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브랜드가 형성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고 사죠. 덜 피곤해요. 편하고 이러한 장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를 이렇게 선호하게 되고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솔직히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거 비슷한데 그리고 뭐 크게 다를 게 없고 오히려 그 의료의 퀄리티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뭐 프로덕션 아까 얘기했던 프로덕트 있죠.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항생제 처방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환자에 대해서 뭐 의료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이성적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따지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브랜드 자체를 아니 그 의료기관 자체. 근데 누가 그렇게 골라요? 그렇게 안 고를 걸요, 대부분이. 그런 지표가 어디 나오는지도 모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들은.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보건의료 정보학이나 이런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게 심평원 사이트 들어가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의료기관이 그 뭐 수술 성공률, 항생제 처방률, 뭐 원내 감염률 이런 거 다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성적으로 제품을 판단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들잖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브랜드로 퉁치는 거예요. 근데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거는 정말 객관화되어진 어떤 팩트가 녹아 있느냐. 팩트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 특히나 브랜드가 약한 의료기관들은 우리가 솔직히 쉽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이 삼성서울병원보다 규모만 작을 뿐이지 약자도 똑같네. SS네. 그렇죠. 36서울병원, 36서울, 삼성서울병원 똑같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하지만 뭐가 그렇다? 브랜드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따지면은 뭐 그거를 높여주면 돼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실제로 객관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게 브랜드의 파워거든요.
삼성이란 건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기관들에서는 이 브랜드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브랜드 자산, 뭐 브랜드 연상 이런 또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단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실강에서 제가 브랜드는 쪽을 한번 쫙 다시 한번 훑어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강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